하지만 갓 안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나요? 간 안에? 요것만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돼. 이건 가짜야. 요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근데 추석 하면은 우리 그림러 분들한테는 뭐 하는 날이에요? 반드시 한복 그림을 그려야 되는 날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복을 조금 더 한복답게 그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께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해서 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 게스트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나란 말씀이 중구이게 아니다. 달라. 어휴 막 속안 아주 그냥 삐쭉 튀어나가지고 오늘 그냥 뭐 천장에 머리 밖에서 내진탕을 부러뜨리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무엇이오 도대체. 빨리 내려. 잠시만요. 그러면은 네 저랑 키가 비슷해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 괜찮네. 뭐 어차피 신분의 격차가 있으니까 키라도 평등해져야 될 것 아닌가. 어질어질한데 일단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반갑소이다. 소가는 대한제국 직인간 2등 외부협판 향아지올시다. 반갑소이다. 소가는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조그맣게 외화벌이 하려고 방송을 하고 있소이다. 아유, 멋진 게스트분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한복 강의를 오늘 진행하기 위해서 초대를 드렸는데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반응을 좀 보자면은 마끼아또와 숭늉의 만남이다. 숭늉? 누가 숭늉이요? 마끼아또와 쌍화차의 만남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쌍화차라니 이게 뭔 소리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같이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한복하면 사실 이게 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입은 요거 치마 저고리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야 이거 예. 넣는 거 힘들 텐데 생각보다 많이 채워 넣으셨군요.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근데 솔직히 여기 뭐 써있는 게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모른다. 뭐 네. 알면은 편하지만 뭐 네. 모른다고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니. 오늘 뭐 추석을 준비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소간이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움 한번 얻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저들이 입는 저고리 형태의 이유시다. 한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동정과 깃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한 고름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요소 중 하나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들이 한복을 입을 때 지금 여기 소조도 어여쁘게 있긴 했지만 저 하얀 부분, 저 부분을 동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깃은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깃은 동정을 감싸고 있는 외곽 껍데기 형태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고, 사실 그 목적은 아니긴 하지만 그들의 설명용으로는 이게 더 빠르더군요. 해서 동정 바깥에는 깃이 붙어 있다. 깃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을 감싸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감님 고름은 어디입니까? 보통 이걸 매듭이라고 표현한 이들이 많은데 묶여 있는 부분을 원래 고름이라고 부르시다.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요소들을 알면 더 편할까라고 보면은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소매 부분이요. 여기 소매를 보게 된다면은 아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소매인데요. 보고 있는 저기 다 소밀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소매는 하나의 콕 집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다. 팔이 들어가는 그 넓은 부분, 그 부분을 소매라고 부르고, 아니 그럼 대감님 저기 밑에 언덕 위에 동상 같은 저건 무엇이옵니까? 이 부분은 원래 견막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요. 여자의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제가 무엇이냐면 반회장과 삼회장이라는 저고리가 있는 것이, 혹시 화공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뭘까요? 반회장?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옵자면,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 아니 양반이랑 아래 것이랑 구분하고 싶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신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원단을 사용하든가 그렇게 되는데, 깃, 고름, 끝동이 다른 색으로, 그러니까 다른 원단이지 옷을 지을 때 원단이 아니죠. 저렇게 지금 보아하면 화공 선생의 깃을 보아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따로 원단을 쓰는 게 아니요. 근데 저렇게 회장 덧댄 것일세.
새로운 원단을 꾸미기 위해서 예. 그래서 보통 많은 이들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반회장 아니면 3회장을 만들게 되는데 저 부분은 꾸미는 부분이에요. 다른 원단을 썼다 소리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이제 보통 꾸민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해서 꾸민 걸 반회장이라고. 아. 근데 3회장은 그게 네. 뭡니까? 아까 전에 말한 부분에서 하나만 더 더하면 되네. 견막이 이 부분까지 세트로 쓰면은 3회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색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까지 하면 반회장. 이것이 반회장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3회장이라는 말씀이시죠. 3회장 그렇지. 오, 이거지. 이해했어. 정식 명칭이 있다. 아, 알아두면 될것 예, 같아. 그러게요. 오, 이게 이름이 있었다. 뭔가 좀 더 화려해진 것 같긴 해요. 저거까지 들어가면 그럼 이제 견마기에 있는 색을 빼줘 보시게.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도지. 느낌이 어떨 것 같은가 지금 보아하니까. 아, 이러면은 조금 더 이제 깔끔하고 소소한 느낌? 말 그대로 3회장은 굉장히 화려한 저고리람을 알 수 있다. 뭐 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든가 뭔가 꾸미기 위해서 입는 저고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 아하. 왜냐면 옷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다. 나는 한복인 척 하고 싶습니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관의 목표는 딱 하나뿐이에요. 올바른 한복을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게 한복인 척 하는 방법. 아니, 거의 이 부분에 맞춰서 갈 거고, 그 엄밀히 말하자면 고증하오지만 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부분은 좀 친숙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맞춤형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를 그리고 싶은 분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니 그냥 속이 없었잖아. 자주 이제 끌려 나오는 도포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대감님? 지금 보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앞면만 봐서는 알 수 없을 듯 싶고 잠깐 뒷부분 살짝 보여줄 수 한번 있겠는가? 봅시다. 요거를 요렇게 자, 그러면 소관이 이걸 보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자네들에게 물어보겠네. 이 한복의 이름은 뭘까? 난리 났구려. 두루마기 도포. 아는 게 두루마기 도포뿐이지. 지금 한 6개 더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거 다 어디 팔아먹었느냐.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 2개밖에 없는데요, 그쵸, 여러분? 놀랍게도 저기 안에 정답이 있소이다. 오, 과연. 무엇이냐? 도포 이올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그 한복. 아니 그런데 두루마기랑 도포랑 사실 이제 봤을 때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차이가 있긴 한 건가요? 모르겠던데. 차이가 있지. 무라는 걸 알아야 돼. 저기 물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과 뒷길 부분. 두루마기와 도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저 뒤에 있는 뒷길이 열려 있는 거. 저기 갈라져 있네. 저 도포 갈라져 있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왜 그게 가려져 있느냐? 저기 앞에 전삼이라고 부르는 큰 천이 뒷부분에 갈라지는 걸 가려지요. 저 부분이 원래 지금 접혀져 있어서 모를 뿐이지 사실상 더 길게. 저기 덮여져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바로 도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듯 싶다. 두루마기는 간단하오. 두루마기는 사실 명칭만 알면은 뭐가 두루마기인지 알 수 있게 되네. 두루마기의 이름은 두루 막는다 그쵸?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두루마기로 발전을 한 거고, 즉 트임이 없는 옷. 여기가 트여 있으면 안 된다. 옆도 안 트여 있고 뒤도 안 여기도 안 트여 있고. 그렇지. 그래서 두루마기인 것일세. 도포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저기 전삼. 여기. 저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도포. 그러니까 요것도 트인 것도 트인 거지만 이렇게 겹으로 쌓여 있냐 안 쌓여 있느냐가 조금 더 하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대의 말로는 약간 투피스 같은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짜로 하나가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제 천이 조금 구조가 내면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겠네요. 저기 점선돼 있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요거 하겠습니다. 볼까요? 소가는 감히 한복 그리는 화공 선생들에게 조그마한 부탁이 있어이다. 한복의 중요한 필수 요소들만 그린다면 한복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는 안 하겠지. 하지만 소간 생각에 섬세함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선 부분들을 보면 저기가 한 번 더 덧대지는 부분, 천이 두 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 겹을 입게 된다면은 사실상 수구 부분 쪽이나 아니면 겨드랑이 쪽이 그쪽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 수구라 함은 이제 끝부분이네요, 그쵸? 맞습니다. 여기나 여기 부분이 이제 제일 잘 보인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옷의 직물이 얇을수록 저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얇으면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복은 3겹 4겹 최소한 겹쳐 있는 옷이기 때문에 재미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저기에 옥빛을 입고 뒤에 짙은 검정색을 입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옥색빛이 나게 되네. 아, 이게 앞에 있는 색깔이랑 그러니까 안에 입은 색깔이랑 이렇게 색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그러네. 맞습니다. 오, 되게 그게 계속 오묘하겠네.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오, 만약 그러면 색을 안에 뭐 입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조금씩 이제 바꿔서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실제로 그래서 응. 그런 게 있긴 하고 관복 얘기긴 한데 빨간 천과 음. 파란 천을 배우를 또 얼만큼 어두운 파란색을 썼느냐 얼마나 짙은 빨간색을 썼냐에 따라서 자줏빛을 만들어내는 단령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심지어 이런 색들은 어느 방향에 보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요. 또 그러게 이게 원래 이쪽에서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 조금씩 이렇게 약간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섞여 보일 것 같아요. 상상이 좀 된다. 어떤 느낌인지. 저기 뒷부분을 살짝 봐줘야 할 텐데 여기. 이제부터 자네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소관이 다 아작을 하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검소한 나라다. 거짓말이요. 옛날 망조였던 고려의 옷들을 보아하면 굉장히 화려했소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린 검소해야지 하고 절대 검소해 줄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아름다움은 눈치 보는 사치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써먹느냐. 저 깃의 모양. 저게 또 시대별로 깃이 모양이 바뀌고 목적에 따라서도 바뀌고 이게 멋이요다. 이 원래 우리나라가 그거 아닙니까? 꾸안꾸의 나라. 그게 무슨 소리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난 부분이 바로 저 깃이다. 그러면 대감님이 입고 있는 관복은 그 깃이 어떤 형태입니까? 여기 바느질한 게 짙은 선이 보일 것이요. 그 네. 생김새가 개요. 달령깃 맞소이다. 저렇게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깃을 달령깃이라고 부르네. 보통 이런 달령 같은 형태는 어디서 자주 볼 수 있게 되냐면 자네들이 자주 말한다는 관복 이제 이런 형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깃의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다수는 어떤 깃을 사용합니까? 그거는 뭐 왼쪽에 있는 직령깃이라고 해서 직령은 고들직 오랑캐들 표현법으로 사용하자면 Y형 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이올시다. 이렇게. 직령깃, 당령깃, 방령깃을 보게 된다면 사실 이 세 개는 시대적인 흐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소이다.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다. 라고 그렇지. 보면 될까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 6개의 깃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조금 타긴 하고 그리고 저런 옷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이게 좀 재미난 얘기인데 경복궁 근처에서 저게 많이 보여요. 목판깃 말씀이신가요? 그러네. 이양인들이 다 목판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것도 저건 것 같아요. 옷의 대다수는 저게 제일 쉬운 방식이야. 만들기 쉬워서. 제일 쉬워서 저걸로 아. 빌려주네. 보통 대다수 목판깃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형태 한복 그리라면은 10중 8구 그리는 그 베레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베레 붕어 베레가 있습니다. 에? 베레 부분이 무엇이냐 여기 이 부분들 말하는 거죠. 맞네. 여기 이렇게 요 소매 아래 부분이야. 부분을 베레라고 그래. 이것은 이제 소매라는 뜻이 아니고 소매는 여기 전체를 소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예, 그리고 요 아래 소매 밑에만 베레라고 한다. 붕어 배같이 생겼다 해서 붕어 베레를 써. 근데 붕어 베레가 보일 때쯤이면 소가는 이미 없는 새 사람이다. 정말 늦게 나왔다. 우리 시대의 물건이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한복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만약에 요렇게만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사실은 잘못된 거다라는 그렇게 말씀이시군요.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 그래서 말을 들자면 내가 갑자기 그림에 영감이 막 왔어. 오늘 내가 정주 한복 그린다. 그래서 듯이 막 그래 막 화려하게 금방머리 다 놓고 오늘 인생 최고의 역작을 만들겠다. 그냥 김홍도 선생을 그냥 내 밑에 수화로 두겠다. 수준으로 다 찢어버렸다. 만들고 마지막에 붕어배를 탁 넣으면 바로 시간 여행자.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이 엄청 분위기 미쳤죠. 여기 풀, 여기 근경 효과 봐봐. 대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완벽하게 그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그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다. 자, 여기서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저고리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오? 왜? 어느 부분 말씀이실까요? 다른 옷감 사용했던 부분 찾아보시게요. 보면은 요거랑 그리고 여기 그치? 깃부분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구려. 반회장이구려. 에휴. 전체적으로 완벽한 화려함을 좀 보이기보다는 수수한 느낌, 약간 양반가에서 수수하게 입는 듯한 느낌의 저거. 약간 일상복 느낌. 맞네. 약간 그런 음. 느낌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고름 부분 쪽을. 고름 보면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름인데 왜 색이 다르옵니까? 그러게요. 겉감 안감 색이 다른 것이요. 근데 여기에 창작이 아니라 실제 있는 한복의 요소 중에 하나요. 고름이 있고 곁고름이 있네. 고름을 맺는 천은 두 개의 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름을 묶는 왼쪽 부분 쪽에 고름의 천을 하나 더 안감색으로, 일부러 한복의 안감색으로 더 밝은 색을 쓰네. 웬만해서는 네. 그 색을 또 다른 천을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서 함께 묶으면 색이 개가.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사실 이거 저는 이제 그냥 이쁘라고 이렇게 그리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거구나. 조금 더 과감하게 간다면은 메워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부분만 겉감색이고 나머지는 다 안감으로 표현되는 것들도 초상화들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한번 해보죠.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글쎄, 그리고 아. 오히려 겉감색이 저 안에 살짝 보이는가, 저 부풀어 오른쪽 여기 이게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살짝 예, 동그라미 오니까 저 요. 부분은 또 겉감색. 이런 식으로 아. 하면은 되게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면은 한쪽 면이랑 색을 따로 쓰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네. 사실상 세 개의 천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멋스럽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런 걸 이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광고기요. 소관이 지금 그 형태인데, 자 여기 보면 색이 다르지? 이게 그거예요. 저기 봐있던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 다음 그림은 이제 다구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인데 이것은 사실 조금 독특한 면이 많이 있죠. 이것은 어때 보이십니까? 좀 흔히 건가 안 보기 입은 건가? 이거 좀 아예 유니크하게 입을 입은 거 거면 입고 안 아닙니까? 입을 거면 안 입지. 저건 무엇인가 도대체. 유학자의 입장으로서는 별로 달갑진 않지만 일단 옷을 보기로만 했으니까. 저고리 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 부분이 보여요. 왜? 아까 말했던 동상 부분 쪽 기억나시는가? 견막이 머리가 안 저기 좋아? 칠해져 있어. 자, 그럼 저건 저고리는 무슨 저고리일까? 이건 제대로 교육시켜. 맞아요. 3회장. 그렇지, 삼회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요. 가장 오. 저고리 중에서 사치스러운. 이걸 통해서 저 계룡난 씨는 약간 좀 중요한 외출 자리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세부적인 부분들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 사실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오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것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여기 어깨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저기 어깨 부분 쪽을 보게 된다면 저고리는 다시 못 입고, 잠깐 이거 동정이 없는데. 이게 또 근데 사실 제가 한복에서도 조금 아는 바가 있는데 동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천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안에다가 흰색 옷을 껴입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에 옷을 저런 식으로 껴입는 방식은 보통은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사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입긴 하나요? 저렇게 입지는 않소이다. 그래서 저건 아마 일본국의 옷에 네. 입는 방식이 특징인 듯 싶고. 그쵸. 이게 우리가 그림 그리다 보면은 사실 기모노 그릴 일도 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모노를 좀 많이 그리다 보면은 한복의 동정 디자인이랑 이제 기모노의 이쪽 디자인이랑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겹으로 입는 방식은 사실 조금 더 일본 방식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음으로써 내가 잘 산다 이런 걸 보여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복이랑 기모노를 조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회장 저고리를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다는 건 그쵸. 요 많이 부분은 봤던 좋다. 그림들 중. 한번 요 그림은 저 어떤가요? 남자 시럽게 여자 남자가 약간 이런 분위기 낼 수도 있죠. 얘기를 하옵자면 전체적으로 한복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하셨어요. 다만 소관이 조금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 부분은 드디어 우리 신발 부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복에 신발 그리라고 하면 이른단 말일세. 안 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신발들을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선의 신발을 모른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네, 배우지 말게, 쓸모없는 것이요. 화, 해만 외우면 되네. 화와 해밖에 없다.
해라는 신발은 지금 보고 있는 운해 기본적인 형태요. 저렇게 안에 파여 있지 않소이까. 예. 완전히 발등을 가리는 신발이 없소이다. 해 형태는 무조건. 아, 그리고 그러게요. 꽃신이라고 보통 부르는 신발들은 운해라고 불리요. 원래는. 원래 이름은 운해다. 이런 거는 조금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글쎄 고무신 어. 형태에 좀 더 가깝게 가야 돼.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옵자면 앞서 얘기했던 치마 부분 야. 안에 갖춤 옷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 좀 비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원래는 더 많이 껴 있지 않나요? 속옷이라는 바지를 입소이다. 그다음 아. 뭘 입냐면 속 바지를 입네. 그리고 음. 속 적삼을 입네. 속 적삼이 무엇이냐? 저고리 부분 쪽에 굉장히 얇게 몸에 딱 붙는 아, 저고리 형태의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쪽에 있는 속옷. 그렇지. 맞네. 그래서 그 부분은 땀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왜냐하면 옷이 비싸니까. 이때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겉옷일수록 화려하고 빨기 힘들단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안에서 적고 다 흡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요. 예. 그 다음에 뭘 입느냐? 단속옷이라고 부르는 단- 속옷을 입습니다. 이건 속- 사이요. 그 다음에 속 저거리. 사실 쪄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시작이요. 네.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잠깐. 양반이 아니라 지금 상놈도 입는 구역이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면 보통 치마 저고리 입고 끝나는데 이렇게 입었으면 모두가 행복했겠지요. 하지만 네. 절대 그렇게 쉽게 가진 않네. 자 여기 위에 예장 속옷이 또 있어있다. 예. 왜 예장 속옷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이 부분들은 왕실 정말 중요한 의식을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입는 속옷인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무슨 치마가 있느냐? 무지기 치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대숨 치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럼 무지기 치마가 먼저예요, 대숨 치마가 먼저예요. 안타깝게도 기록이 없소이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냥 둘 중에 내키는 대로 하나 입으면 될 것 같네. 둘 중 하나. 저것을 두 개 다 입는 건 확실하고 하나만 입진 않더이다. 예.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저고리 치마. 더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껴입는 거다. 약간 간단하게 입을 때는 여기까지가 보통이고 오늘 좀 입어야 된다 하는 날에는 이제 여기까지 입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긴 하네. 근데 저쪽 부분은 일단 낮은 계층은 못 입었고 거의 왕실 아니면 사가 이쪽에서만. 보면은 완전 이거 은근히 또 이제 그림 그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굉장히 나풀나풀하게 만들어진 안에 갖춤 옷 중 하나예요. 네, 실제로 패티코트 드러나지 같은 않은 치마긴 한데 또 많은 이들이 모르더구려. 갇혀있는 옷 중에서 이런 옷이 있다는 걸 몰라서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요게 이제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걸 입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요. 예쁘라고? 이게 나풀나풀거리고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예쁘라고? 바로 이제 그 말하는 중앙 부분 부풀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를 그 뻥끗하게 부분이요. 만들어주는 거. 그렇지 그 부분. 여기를 이렇게. 그렇죠. 살짝 패티코트죠.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하면은. 근데 지금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재미난 결과물들이 몇 개가 보이더구리. 항상 말했던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 동정과 기세 길이를 동일한 길이로 만들다든가 동정이 더 긴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건 저도 지금 상상 못해가지고 이게 길어진다고 상상했는데 이런 실수도 간혹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고 엄격하게 보자면은 포 같은 경우에는 깃부분에 따르한 원단을 사용하진 않고 원래 바느질 부분이요. 저 부분이 깃이랑 겉감의 색은 가수이다. 남자 옷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색을 쓰질 않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색이 맞았어야 한다는. 근데 완전히 색이 같대 선은 뚜렷하게 보이요. 그러게요. 제가 봤던 것도 생각해보니까 여기 색이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 좀 보태자면은 전산 부분이 조금 나풀거렸으면은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여기가 한 천이 하나가 따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느낌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렇지. 그 느낌이 있으면 도포로 구분하기 이러면 쉬워집니다. 100% 도포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저 잘안 부분이 보이네요. 왜 도포의 중요한 부분이냐면 말을 탔을 때 가려지요. 원래 갈라지면서도. 그러게요. 이게 약간 생김새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갈라지면 좀 보기 애매한 그러게요. 거나 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삼이란 부분이 가려주게 가려지고 해네요. 깔끔하게. 근데 사실 두루마기와 도포는 그 위치가 완전히 다른 옷이요. 그래 생긴 걸로 봤을 때는 둘 다 약간 비슷비슷하게 잘 생겼는데. 두루마기는 낮은 옷. 양반들이 입대 갖춤 옷으로만 입지 겉옷까지 입진 않은 옷. 도포는 양반만 입을 수 있는. 요거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네요. 사실 비슷해서 그냥 약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다음 그림은 이제 여러분 작가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오. 멋있는 분이 한 분 야, 등장했네요. 기쁘게 저거. 야, 그놈 기시 튼실하구나.
그 잘 보게 저게 좋은 기세 예시인데 색감이 똑같지요. 겉감색이랑 똑같지만 그러게요. 바느질을 세게 넣어서 기세 형태를 살려주고 있어요. 맞네요. 아까는 이제 색이 좀 달랐는데 사실은 이렇게 같은 색깔을 써야 한다. 일단은 저기 위에 부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오. 갓이요. 멋있게 잘 그린 것 갓을 같은데. 보아하면 소환도 갓은 되게 마음에 드네. 하지만 갓 안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나요? 갓 안에? 요것만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돼. 이건 가짜야. 요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상건이라는 모자를 또 써줘야 하네. 요것인가 보네요. 이렇게 두 겹으로 쓴다. 라는 그렇지. 저런 식으로 갓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모자고 아하. 상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갓 쓰는 방법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아니 뭐 대감님 탄 건 없다고 뭐 큰 문제입니까? 갓이 흐르네. 지금 이걸 모르니까 망 것만 있어서 이게 괜찮다는 착각을 하는데 망 거는 버텨주는 거고 흘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탄건이란 걸 또 써줘야 하고 갓은 평자로 쓰는 게 아니라 앞이 좀 더 기울어지게 갓을 쓰고 하나 더 빠진 게 있습니다. 화공 선생께서 각근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부분 찝어주실 거죠? 제가 저라면은 이제 보통 이거를 각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저기 구슬 같은 건 뭐라고 부르? 쟤는 뭘까요? 쟤도 각근인데 둘 다 각근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문관들의 경우 건영과 폐영 중에 하나만 착용을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보면 이 그림은 두 개가 다 있는데 이러면 안 되나요 설마? 두 개 다 사용을 한 경우가 있네. 무관이요.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약간 무관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폐영을 쓰고 다니니까 폐영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관분들은 이제 움직임이 많으니까 그래서 건영과 폐영을 동시에 착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안전하게. 고구려 양식의 바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고구려가 무슨 민족이었느냐? 유목민족가였죠. 진짜 말을 많이 타고 다녔다. 흔히 오랑캐라고 불리는 민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을 정말 잘 탔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을 타는 자들은 옷이 편해야 됐었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지를 주로 사용하는 민족이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 중에서 오랑캐는 바지 문화고 문명이는 치마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고구려 때 의복을 얘기를 하자면 바지 문화로부터 좀 발전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게 원래 바지를 입어야지 당연히 말을 좀 더 타기가 편하겠죠. 북방계 민족에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지 문화가 우리나라 그 한복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복을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가장 이 한복의 특징을 정한다면 뭘까요 하고 여쭤봤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바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바지를 이렇게 다 챙겨 입는 게 또 우리나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치마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여성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보면 우리 항상 바지를 좀 갖춰 있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한복의 특징이다. 은근히 빼먹기 쉽지만은 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렇게 우리가 총 10가지 그림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기회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한복 그림들을 시도해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증은 창작을 막는 벽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음 창작을 위한 디딤돌로 꼭 사용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게. 발을 딛고 나가는 튼튼한 돌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 본인의 아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소관은 생각하고 있네. 또 이제 알고 하는 거랑 이제 모르고 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밤 되시고요.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셨네.